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 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복한 결혼의 비결을 미리 알게 된다면 결혼의 선택에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은 코넬 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로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의 현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을 결혼, 일, 육아, 건강, 후회, 행복의 주제로 나누어 30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에 대한 4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 필레모 교수님은 인생의 현자들에게 여쭤보셨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4가지 비결은 끌림보다는 공유,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이렇게 4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끌림보다는 공유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심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다툼의 핵심적인 이유도 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하고요. 인생의 현자들은 취향은 달라도 가치관은 꼭 공유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알아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쉽다는 것이지요. 제럴드 핸드릭스님은 결혼 전에 가치 목록을 만들고 서로의 핵심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요. 김윤나 작가님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의 기술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책인데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찾아보신다면 인생과 결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 였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놀던 운동장을 떠올려봐. 가장 함께 놀고 싶었던 아이가 있지? 그런 사람이 배우자여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합니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하면 만약 우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친구로 지냈을까?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은 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최성애 박사님의 행복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은데요. 책 행복 수업에는 가트맨 박사님이 오랫동안 관계에 대해 연구한 2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우정과 우호감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 둘째,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점잖다는 것.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는 내용은 행복 수업에서 첫 번째, 결혼에서의 우정과 우호감과 같은 내용이네요. 가트맨 박사님의 연구와 인생의 현자들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결혼에서의 우정과 우호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팀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앙뚜아네트 와킨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한 배를 탄 사람들처럼 지내야 해. 그러면 남은 날들을 아주 잘 지낼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 혹은 남편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로를 좀 더 지켜봐야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대를 단 5분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관계는 그야말로 크게 달라질 거야. 76세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린 그림으로 세상을 감동시킨 화가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님의 에세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모지스 작가님의 아름다운 그림들과 삶의 여러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남편 토마스님과 평생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로 보기 좋았는데요. 모지스 작가님께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다는 내용과 자신은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남편인 토마스님께서 살아생전 마지막 계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이승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을 보살필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세 번째 내용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를 보살펴주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의 본질일 테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부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특히 싸우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책에서는 잘 싸우는 요령 4가지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A, B, C, D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A.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은 상황일 때 장소를 바꾸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B.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고 그 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리디아 맥키오님은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스스로 화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서 분을 삭힌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C.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요소들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벤 산토렐리님은 서로 놀리거나 농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를 넘는 것을 깨닫고 지나치게 짓궂은 장난이나 농담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D.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진심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끝내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 물어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크와 브랜디 민튼 부부께서 지금도 쓰고 계신 방법은 먼저 5분, 10분 등 합의한 시간에 맞춰 한 사람이 발언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상대방이 반복합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맞아, 바로 그 말이야. 동의할 때까지요. 그 다음엔 역할을 바꿔서 하고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듣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결,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잘 싸우는 요령 4가지를 보시니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행복 수업에서 두 번째, 갈등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행복 수업은 앞의 영상에서 소개드린 책이기도 한데요. 관계를 망치는 4가지 길과 그 해결법을 소개드렸었죠. 그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 정말 이것이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난, 방어, 경멸 같은 위험하다 싶은 요소를 없애고 진정 후에 대화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을 통해 인생의 현자들이 말씀하신 행복한 결혼 생활의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